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메폴민을 못 드시는 경우에 당뇨약은 어떤 약을 써야 될까 하는 주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 당뇨약 드릴 때 보통 이제 메폴민을 드린다고 했죠. 물론 증상이 없는 경우에. 그런데 메폴민을 못 드시는 경우가 이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어떤 약을 보통 사용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걸 이제 할 때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되는 건 뭐냐면, 첫 번째는 정말로 못 드시는가, 정말로 못 드시는가, 이걸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 처음 이제 당뇨약을 시작하면 뭔가 이 약이 되게 나한테 뭔가 안 좋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이 실질적으로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데 마치 뭔가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은 그런 착각, 그런 걸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제 도대체 이제 메포민 좀 드시고 난 다음에 한 2, 3일 있다 병원에 다시 오십니다. 그래가지고 나 도저히 이 약을 못 먹겠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러면은 왜 이 약을 못 드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겠죠. 그러면은 예상되는 부작용이 있잖아요, 메폴민에. 근데 그거랑 전혀 관계없는 그런 부작용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메폴민 먹었더니 머리가 좀 아픈 것 같다, 머리 아프다, 혹은 뭐 좀 기운이 빠지는 것 같은데 약을 먹어서 그런가? 근데 이런 부작용은 없거든요. 별로 뭐 관계가 없어요. 관계가 없기 때문에 당이 떨어져서 그런가?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당 떨어뜨리려고 이 약을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일단은 저는 이런 경우에는 당뇨 교육을 다시 합니다. 왜 환자분이 당뇨에 대해서 치료를 해야 되는가, 관리를 해야 되는가, 당뇨를 치료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떤 무시무시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가, 나중에 고생하지 않으려면 당뇨를 지금 치료하는 것이 정답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계속 하는 거죠.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정말로 못 드시는 그런 불편한 부작용이 있죠. GI 트러블, 위장 관계에 어떤 위장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를 확인해 봅니다. 첫 번째는 식사하고 같이 드시라고 했는데 식사와 같이 드셨느냐? 그렇지 않았다 그러면 식사와 같이 드셔보세요, 이러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식사하고 같이 드셨는데도 계속 그러냐? 그러면은 이제 서방형 제제를 처방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서방형 제제라는 거는 이제 천천히 분비가 돼서 약간 이게 위장 장애가 좀 덜한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장 장애 너무 심하거나 혹은 또 콩팥 장애가 있거나 여러 가지 이제 또 메폴민 못 드시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어떤 약을 써야 되느냐 하는 거죠. 두 번째, 그러면은 정말로 못 드시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다른 약을 써야죠. 다른 약. 메폴민 말고 다른 약을 쓰면 되는 겁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그러면은 다른 당뇨약에는 뭐가 있나요? 이건 이제 제가 당뇨약의 작용 기전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릴 때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복습하는, 이미 그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복습하는 느낌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안 보신 분들이랑 그냥 대충 한번 들어보시면 또 대충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른 약에는 이 계열이 뭐가 있냐면요. 자, 설포닐 유레아, 그리고 메글리티나이드, 이런 게 있고요. 메글리티나이드 계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DPP4 이니비터가 있고, 그 다음에 SGLT2, 요거 두 개는 이제 약간은 그렇게 나온 지 오래되지 않은 그런 약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제 GLP1 아고니스트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요거는 삭센다인데 왠지 안 드린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알파1 글루코시데이스 이니비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이아졸리딘 다이온이라고 하는 그런 약이 있습니다. 이런 계열이 있어요. 이게 상품명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약의 어떤 계열을, 이런 약의 계열에 속하면 대충 비슷한 작용 기전으로 한다, 계열별로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 약들 중에 어떤 약을 쓸 것인가, 이런 거는 이제는 의사에 따라서, 혹은 약간 의사의 어떤 나이에 따라서도 약간 달라질 수 있고요. 또 좀 그렇지만은 대부분은 환자의 어떤 상태에 따라서
어떤 다른 약을 사용하겠죠.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제가 지금 이걸 뭐 하는 거는 정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른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다르게 하실 수도 있어요. 최근에 이제 좀 뜨고 있는 게 이겁니다. GLP-1 아고니스트. 이게 이제 삭센다인데요. 삭센다. 주사 맞는 거예요. 이거 약이 아니라 이제 주사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 체중 감량에 엄청나게 효과가 좋다라고 하는 그런 보고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또 이미 심장병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그 심장병으로 인한 어떤 위험도 줄인다.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체중 감량이 필요한 그런 분들, 혹은 심장병이 이미 있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GLP-1 아고니스트 주사 한번 맞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이렇게 이제 좀 얘기를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주사 맞는 게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걸 권한다고 해도 그렇게 많이 좀 하시지는 않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쪽으로 많이 넘어갑니다. 지금은 SGLT2, DPP4 이니비터. 왜냐하면 이 SGLT2 같은 경우에는 이건 뭐냐면 소변으로 실제로 당을 막 빼는 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이제 체중 감량에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걸 사용을 해봤더니 모든 사람이, 제가 이제 살 빠지는 당뇨약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처방을 한 경우에 모든 사람이 체중 감량이 되는 건 아니고 좀 약간 당뇨에 대해서 조금 관리를 같이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좀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체중 감량이 잘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SGLT2 이니비터가 또 체중 감량이 필요한 그런 분들한테서는, 또 심장병이 있는 사람한테서 또 이게 또 효과가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런 걸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알파1 글루코시테이스 이니비터라는 건 뭐냐면 이 탄수화물을 이제 흡수하는 거를 장에서 막아버리는, 흡수가 아니라 사실 이게 좀 분해를 좀 억제하는 건데, 분해를 억제하다 보니까 가스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불편해요, 이게 약이. 그래서 이거는 저는 레지던트 때 잠깐 쓰다가 되게 오래 전이죠. 그러니까 잠깐 쓰다가 지금 뭐 거의 안 쓴 지가 몇 년은 넘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도 이걸 뭐 다른 의사 선생님들, 제가 만나는 다른 이제 개원가에 계시는 의사 선생님들 말씀을 들어봐도 별로 쓰시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근데 뭐 지금도 쓰시는 분들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중국에서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중국에서는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좀 이런 걸 써도 그렇게까지 뭐 가스라든지 이렇게 속이 막 부글부글거리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크게 뭐 이렇게 개의치 않는다고 하면 조금 뭐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그런 기전을 되게 막 선호를 한다. 그러면은 뭐 써볼 수 있는 그런 약이겠죠. 그리고 이제 이것도 많이 씁니다. 실제로 이게 설포닐 유래인데요. 이게 이제 체중도 좀 늘 수가 있고 또 저혈당도 생길 수가 있는데, 이 설포닐 유래아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왔던 당뇨약이고, 또 이제 혈당을 또 확 떨어뜨리는 그런, 혈당을 일단 떨어뜨리거든요. 일단 당뇨약이라는 거의 기본적인 1차적인 목적이 뭐예요? 혈당을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인슐린 나오게 해서 혈당 떨어뜨리는 약, 이것도 이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걸 사용할 때는 저혈당의 부작용에 대해서 반드시 이제 설명을 드리고 사용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메글리티나이드, 이거는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는데요. 치고 빠질 때 이제 많이 사용을 하는 그런 약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불규칙적이어가지고 이 메글리티나이드 같은 경우에는 먹으면 바로 이게 혈당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밥 먹기 직전에 먹어야 됩니다. 이걸 먹고 밥을 먹지 않으면 저혈당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거에 대해서 약을 잘 설명을 해드렸을 때 그걸 복용법을 잘 지켜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의 경우, 저랑 라포가 잘 형성이 돼 있는 그런 일부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이 메글리티나이드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론적으로는 이 메글리티나이드는 콩팥병이 있는 경우에 이제 치고 빠지기 때문에 금방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콩팥병이 이렇게 뭐 진행된 그런 분들 아주 많이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다른 약을 또 사용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저는 메글리티나이드를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아졸리딘다이온, 이것도 이제 사실 굉장히 좋은 약이에요. 좋은 약인데 저는 이걸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는 않거든요.
그게 이제 은근히 신경 쓰이는 부작용들이 좀 있어서 그래요. 이건 이제 제가 이제 요거에 대해서 또 강의를 진행한 그런 영상이 있는데, 물론 그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이 계열의 약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이 계열의 약 중에서 이게 이제 은근히 볼륨을 갖다가 조금 리텐션 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 안에 물을 잡아두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약간 심장 쪽에 뭔가 약간 찝찝한 그런 경우에는 좀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아니, 저는 일단 그런 경우에 사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너무 고령인 경우, 일단 너무 고령이다 그러면은 약간 심장병의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프랙처, 그러니까 골절의 위험 이런 게 또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잘 사용, 이런 거 저런 것도 제외를 하고 나니까 그렇지 않은 분들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을 해도 되겠지만 또 이제 사용 안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잘 그렇게까지 많이 사용을 하지는 않는, 이게 이제 좋은 약이긴 좋은 약이거든요. 왜냐면 인슐린 저항성을 극복할 수 있는 약이기 때문에 좋은 약인데 그렇게까지 많이 사용을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또 약도 별로 없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런 좀 현실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처방을 하는 거는 보험 기준에 이제 맞게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뭐 이렇게 꼭 해야 된다라기보다는 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메폴민을 못 드시는 경우에 당뇨약은 뭐 여러 가지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정말로 메폴민을 못 쓰는가? 메폴민이 좋은 약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할 수 있으면은 그 메폴민이라는 거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만약에 정말로 못 드시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다른 약을 쓰는데 그 쓰는 그런 거는 환자분의 어떤 상태에 따라서 굉장히 또 다양하게 조절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다 라는 측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